옷이 너무 젖어 감기 들겠습니다. 보지 않을 테니 옷을 벗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만석은 이미 상의를 벗고 있는 채였습니다. 설아는 얼굴을 벌겋게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쩔 수 없지요. 설아가 천천히 겉옷을 벗었습니다. 야담연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윤만석이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물건을 파는 보부상으로 일하며 성실히 재산을 모았지요. 아이는 없었지만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부인과 그럭저럭 평생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오늘은 그런 만석이 보부상 일을 그만둔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노년을 보내기에 충분한 재산도 모았거니와 수십여 년간 무거운 짐을 져 무릎이며 허리가 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석은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선물할 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자 있어.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장지문을 열어보니 작은 쪽지가 팔랑이며 추락했지요. 쪽지에는 일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둔 당신을 떠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러가니 찾지 마셔요. 안을 보니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아내는 돈 될 만한 것들과 만석이 평생 모은 돈을 전부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만석의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끌어올랐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집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기에 만석은 그렇게 나이 70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한 푼 줍쇼.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몸은 노쇠에 구걸하는 삶밖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제값을 치르며 살아온 만석은 그런 삶을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길가에서 구걸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만석은 이리 사느니 목숨을 끊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지푸라기로 밧줄을 엮은 만석은 그것을 들고 터덜터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올라간 그는 밧줄을 걸 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곧 적당한 나무를 찾아냈지요. 저기에 어떻게 밧줄을 걸까 고민하던 만석은 숲속에서 희미한 신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고민하던 만석은 신음이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신음이 난 곳에는 집채만한 구렁이가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는지 비늘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상처 또한 심했지요. 아이고 어쩌다 일이 됐을꼬. 만석은 다친 구렁이가 가여운 한편 너무 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해주는 순간 구렁이가 입을 쩍 벌려 만석을 잡아먹을 것만 같았지요. 구렁이는 가만히 만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는데 목을 메어 죽으나 구렁이에게 죽으나 무슨 상관이겠나. 결심한 만석이 나무의 밧줄을 묶은 뒤 구렁이에게 건넸습니다. 구렁이는 만석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밧줄에 제 몸을 감쌌지요. 만석이 전 먹던 힘을 다해 구렁이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힘이 들었지요. 악전고투 끝에 구렁이를 꺼낸 만석은 온몸에 힘이 쭉 빠져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구렁이가 그런 만석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나를 위해 애써줘 고맙구나. 구렁이는 차분하면서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레하게 떴습니다. 구렁이가 말을 하다니 내가 꿈을 꾸나. 만석이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용이 되기 위해 동굴 깊은 곳에서 500년간 수행해온 몸이다. 일이 있어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해 구덩이에 떨어진 나를 너가 구했다. 만석은 구렁이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 분인 줄도 몰라 뵙고. 인사는 되었다. 너는 무슨 사정으로 이리도 깊은 산까지 오게 되었느냐? 만석은 망설이다 지금껏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랬군. 그럼 너의 소원은 아내를 되찾는 것인가?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무엇하겠습니까? 그럼 너의 소원은 무엇이지? 만석은 오래전 자신의 소원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적 아내와 금강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되지 않나? 이제는 늙어 힘들지요. 구렁이는 만석의 노쇠한 몸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예?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마침 오늘이 보름이군. 산 꼭대기에 샘이 달을 머금은 순간 샘물을 세 모금 마시거라. 그 물이 너에게 새 삶을 줄 것이다. 그리 말하고 구렁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밤이 되자 구렁이의 말대로 보름달이 능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만석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로 산꼭대기에 자그마한 샘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샘터에 앉아 샘이 달을 머금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자 보름달이 샘 위로 떠올라 작은 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물이 얕게 소용돌이치며 반짝였지요. 만석은 지금이 구렁이가 말한 그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 모금이라 하셨지. 만석이 샘물을 떠 새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만석은 눈을 끔뻑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뜬 보름달을 마지막으로 만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만석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만석은 자신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곧게 펴졌고 주름졌던 손은 탄탄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저를 고생시켰던 무릎과 허리 통증까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지요. 만석은 놀라 샘터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만석이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물가에 비친 만석의 모습은 20대 청년처럼 젊고 활기찼습니다. 눈빛에는 힘이 넘쳤고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정말 젊어지다니.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만석이 구렁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렁이님. 다시 주신 삶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만석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그는 보부상이었던 경험을 살려 짐을 꾸리고 장터를 떠돌며 장사를 시작했지요. 이 짐도 가볍군. 몸이 젊으니 모든 게 참 쉽구나. 만석이 묵직한 짐 보따리를 가뿐히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다음 마을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가볍기 그지없었습니다. 날렵한 몸놀림과 강한 힘 덕에 험한 길도 거뜬히 오르내렸지요. 밤에 산길을 걸어가던 만석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 짐을 가져가려면 나부터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숲을 사이로 목소리가 나는 쪽을 엿보았습니다. 보부상으로 보이는 청년과 산적 여럿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청년의 옷은 남노했고 어깨에는 짐이 묶인 채였지요. 손에는 얇은 막대기를 들고 있었지만 산적들에게 대항하기엔 버거워 보였습니다. 혼자서 산적과 맞서다니. 대단한 배짱이군. 만석은 감탄하며 계속 엿보았습니다. 허세는 지금이라도 순순히 짐을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산적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굴하지 않고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너희 같은 놈들에겐 안 넘겨준다. 산적들이 무기를 들고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끝장을 보려는 듯 막대기를 쥐었지요. 그 모습을 본 만석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옆에 놓아두었던 지팡이를 들고 단숨에 산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들지 않은 자에게 때로 덤비다니. 참으로 비겁하구나. 산적들이 고개를 돌려 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구만. 가만히 있어도 보부상이 둘이나 들어오니. 산적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에게 덤비는 산적 중 한 명의 어깨를 붙잡아 단숨에 땅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땅이 움푹 파이며 산적이 그 안에 처박혔지요. 나머지 산적들은 그의 힘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힘이 이리 무식하게 세단 말이야? 똑같은 꼴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당장 꺼져라. 만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산적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두고 보자. 산적들이 떠나자 사내가 만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었으면 오늘 저놈들에게 꼼짝없이 빼앗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내라기엔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만석의 궁금증을 풀어주듯 사내가 산적들에게 잡혀 엉망이 되었던 머리를 풀어내렸습니다. 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쪽 여인이었습니까? 예. 제 이름은 강설아입니다. 혼자 다닐 땐 남장을 하는 게 안전해 이런 모습으로 다니고 있지요. 설화의 말에 만석이 감탄했습니다. 여인인데도 산적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다니 참 대단합니다. 때로 다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무에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나타나주어 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화가 자신의 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설화가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눈 만석과 설아는 목적지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둘은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설화 낭자는 그 마을에 무엇 하러 갑니까? 만석의 물음에 설아는 짐을 고쳐 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의 친구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몸이 약해 집 밖에 잘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설화 낭자의 친구라니 궁금하군요. 양갓집 교수인데 나 같은 평민에게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좋은 약초를 구해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가고 있는 거지요. 그녀는 짐 보따리 속에서 정성스레 묶인 약초 꾸러미를 꺼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 약초를 한참 바라보다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의 우정이 참 부럽군요. 내겐 아무도 없는데. 평생을 보부상으로 살았다 보니 만석에게는 깊게 교류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네 친구 정도야 있었지만 땅에 묻힌 지 오래였지요. 쓸쓸해하는 만석을 보며 설아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긴요. 제가 있잖아요. 설아가 만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 싶어 기뻤는데 만성님은 아니셨나 봐요. 아, 아닙니다. 제가 설화 낭자처럼 고운 분과 친구 같은 걸 해도 되나 싶어서. 당연히 되지요. 저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설아의 다정한 말투에 만석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만석 또한 설아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설아는 목욕하러 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이 먼저 와 세면을 하고 있었지요. 만석은 상의를 탈의한 채 목과 어깨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어깨와 넓은 등이 선명하게 드러난 모습에 설아는 무심코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정신 차려, 강설아.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만석의 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설화 낭자, 이쪽엔 웬일이십니까? 세면을 마치고 일어난 만석이 설아를 반기며 물었습니다. 설아가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냥 목욕을 좀 하려고요. 설아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만석이 미소 띤 얼굴로 상의를 주워들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 편히 씻으세요. 그동안 저녁 준비해 두겠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일어나 샘가를 벗어났습니다. 설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설아는 괜스레 보따리를 뒤져 치마를 찾았습니다. 늘 걸치던 빳빳한 바지 대신 부드러운 치맛자락을 만지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해졌지요. 내가 왜 이럴까? 설아가 치마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아의 머릿속에는 물가에서 본 만석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다음 날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따아 올리고 치마를 차려입은 채 만석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설화 낭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평소와 다른 차림이시군요. 어젯밤에 바지를 전부 빨아서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잘 어울립니다. 만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설아는 그 말에 또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그날 오후 길을 걷던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둘은 황급히 가까운 동굴로 몸을 피했지요. 비에 젖은 옷이 달라붙어 몸에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설아는 저고리를 여미며 뺨을 불켰습니다. 추우실 테니 바로 불을 피우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만석이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모닥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콜록. 설아의 기침이 계속되자 만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옷이 너무 젖어 감기 들겠습니다. 보지 않을 테니 옷을 벗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만석은 이미 상의를 벗고 있는 채였습니다. 설아는 얼굴을 벌겋게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쩔 수 없지요. 설아가 천천히 겉옷을 벗었습니다. 치맛자락에 매듭이 풀리고 속옷이 드러났지요. 시집도 안 간 처녀인 설아는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만석이 저를 볼까 걱정되어 뒤를 힐끗 보자 완고하게 등을 돌리고 있는 만석이 보였지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이번엔 조금 서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석 역시 이 상황이 부끄럽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샘물을 마시고 만석의 몸은 청년이 되었기에 하체 역시도 건강했지요. 만석은 설아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 몸을 틀었습니다. 그때 만석과 설아의 손이 스쳤습니다. 설아의 손은 선녀의 옷자락처럼 보드라웠지요. 미안합니다. 만석이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만석의 그런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만석의 입술을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요. 설아는 그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만석의 손목을 휙 잡아챘습니다. 만석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오자 설아는 만석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만석의 입술에서는 짭짤한 빗물 맛이 났습니다.
둘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정신없이 서로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동굴 밖의 냉기가 무색할 정도로 안에 열기는 뜨거웠지요. 조금만 더. 설아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만석 역시 설아가 좋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석이 설아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낭자,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사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샘물의 힘을 얻기 전 저는 70 먹은 노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석은 샘물을 마시고 젊음을 되찾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설아가 떠날까 두려웠지만 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만석이 말을 마치자 설아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만성님의 과거가 어떻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의 만성님이에요. 설아 낭자, 만석이 감격과 안도가 섞인 표정으로 설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만성님이 누구였든 저는 지금의 만성님을 믿고 따르겠어요. 비가 내리는 동굴 안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동굴 밖으로 나와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고 발걸음마다 묘한 활력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앉았다 일어나며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몸이 이렇게 가볍다니. 늘 산을 오르내리며 생긴 무릎의 신경통이 말끔히 사라졌고 거칠던 피부는 매끄러워졌습니다. 설아는 반사적으로 소매를 걷어 팔을 확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혔던 흉터가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만석과 보낸 밤이 떠올랐습니다. 만석과 하나가 되었을 때 따뜻한 무언가가 전신을 감싸던 그 감각을요. 설아가 만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만성님, 무슨 일입니까? 설아 낭자? 어젯밤 당신과 함께한 뒤로 제 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 흉터도 옅어진 데다 몸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만석은 당황한 얼굴로 뺨을 긁적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샘물을 3모금 마시고 젊음을 되찾았을 뿐이라 다른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샘물이 만성님에게 남을 고치는 능력까지 준 게 아닐까요? 만석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밤을 보내고 몸이 좋아졌습니까? 그렇다니까요. 봐요. 팔의 흉터까지 조금 옅어졌어요. 정말이군요. 이렇게 신기할 때가. 만석이 설아의 손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만석이 제 손목을 잡자 어쩐지 아랫배가 또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그렇다면 한 번 더 시험해보지 않겠어요? 설아의 말에 만석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아직 비도 오고 하니까요. 만성님께서 싫으시다면 할 수 없지만요.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둘은 이틀을 더 그 동굴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흉터는 더욱 옅어져 동굴을 나올 때 즈음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덕분에 둘은 만석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설아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게 보였지요. 항상 시원시원한 설아였기에 만석은 궁금한 마음이 들었지요. 혹시 저와 보낸 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는 걸까봐 만석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푹푹 쉬는 설아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설아 낭자,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겁니까? 만석의 말에 설아는 거짓말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당황했습니다. 고민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석은 잡아떼는 설아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설아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접대 몸이 아픈 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성님과 밤을 보내고 나니 자꾸 그의 생각이 납니다. 튼튼한 저도 실감할 만큼 몸이 좋아졌는데 난양이 그 친구도 만성님과 밤을 보내면 병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설아의 말에 만석이 당황해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난감해하는 만석을 보며 설아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아 낭자는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설아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난양이의 남은 수명은 1년이 채 못 된다고 하더군요. 질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대로 그 애가 죽으면 남은 삶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습니다. 친우를 생각하는 설아의 마음이 눈물겨웠습니다. 만석은 설아의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자, 참말이십니까? 친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거짓을 말할까요? 참말입니다. 설아가 만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설아를 보며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설아의 모습을 보며 만석은 난양의 외모가 어떻든 밤을 보내 그녀를 낫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난양이 못생겼든 뚱뚱하든 설아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선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마을에 도착해 난양의 외모를 본 만석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난양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지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와 늘씬한 몸매를 가진 설아와 달리 난양은 선이 곱고 체구가 작았습니다. 오랫동안 알았기에 병자의 느낌은 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처연함을 더했지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난양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와 난양은 먼저 만나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만석의 비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밤을 보내주신다고요. 예. 부탁은 받았지만 난양 아씨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만석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난양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은 수명은 이제 3달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병이 낫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설아의 몸은 좋아졌지만 그것이 난양에게도 통하리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만석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난양이 잘생긴 만석의 뺨에 살그머니 손을 가져다 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죽기 전에 좋은 추억이 하나 생기는 거겠지요. 난양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내답기로는 둘째 가면 서러울 것처럼 생긴 남자는 의외로 수줍음을 탔습니다. 난양은 그런 만석이 싫지 않았습니다. 금세 뜨거워지는 사내로군요. 저는 몸이 찬 편이라 더운 것을 좋아한답니다. 난양이 이불을 들추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호롱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주셔요. 만석은 잠깐의 고민 끝에 호롱불을 껐습니다. 사위가 어둠에 잠겨 고요해졌지요. 난양은 조용히 눈을 감고 제게 다가오는 만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양반과 고명딸의 방 안은 군불을 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뜨거웠지요. 만석이 난양의 방 안에서 머문 지 사흘째 난양은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항상 몸져 누워 있어야 했던 병약한 몸은 하루 3번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졌지요. 만석은 매일 난양과 밤을 보내며 나아지는 난양의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자정도 버티지 못하던 난양은 어느새 새벽 달기 울고 나서도 만석에게 조금 더 같이 있자 조르곤 했지요. 만석은 그런 난양이 정말이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는 한편 만석은 설아와 보내는 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난양과 밤을 보냈다면 설아와는 낮을 함께했지요. 둘은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지만 저자를 함께 다니며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들판을 쏘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녁 즈음에 돌아온 만석이 난양에게 꽃을 내밀었습니다. 난양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들판에 갔다가 야생화가 있어서 꺾어왔습니다. 난양이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으며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이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만석님. 그런 난양이 귀여워 만석은 또 바지춤이 빳빳해졌습니다. 만석의 변화를 알아챈 난양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의 입술이 가까워질 무렵 몸종 순심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둘은 민망함에 후다닥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녁은 드시고 하셔요. 상을 내놓은 순심이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둘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녁 먹고 할까요? 좋아요. 어제 했던 이야기 이어서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한술 뜨지요. 난양이 얼른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만석이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만석의 이야기를 듣던 난양이 물었습니다. 만석님, 바다는 어떻게 생겼나요? 바다는 아주 크고 끝없는 물결이 펼쳐진 곳입니다. 꼭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 보이지요. 파도는 끊임없이 모래사장으로 밀려오고 햇살이 비추면 물결은 금빛으로 빛납니다.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바다를 볼 수 있을까요? 건강해지시면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제가 직접 모시지요. 난양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은 점차 그의 곁에서 그 풍경을 함께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자신의 감정에 당황한 난양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난양의 마음속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난양은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바다와 함께 서 있는 만석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그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것뿐이야.
착각하지 말아야 해. 하지만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만석을 향한 난양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장 일찍 알아챈 건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난양이 만석과 함께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둘만 남은 저녁 시간에 난양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난양아, 묻고 싶은 게 있어. 응. 무엇이니, 설아야? 혹시 만석님을 좋아하니? 난양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다 눈을 질끈 감고 답했습니다. 설아야, 너가 이미 눈치챘구나. 나는 만성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너무나 죄스러워. 너와 만성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 미안해. 설아는 난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양아, 너가 그리 말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만석님은 너를 돕고 싶어 하셨고 나는 너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리고 난양이 너라면 만석님과 함께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설아의 말에 난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나는 이 일로 우리 사이가 갈라질까봐 두려워.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돈을 벌러 나가 내 나이 7에 혼자가 되었을 때 너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나는 이미 너에게 수많은 빚을 졌어. 만석님으로 인해 너가 행복해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야. 설아의 진심 어린 말에 난양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설아야. 너가 내 곁에 있어 주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음 날 저녁 난양과 설아는 만석을 작은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만석은 다소 긴장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요? 난양은 떨리는 손을 꼭 쥔 채 만석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만성님께 진실을 고백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는 만성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숨기려고도 해봤지만 제 마음이 만성님을 향하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성님께 혼인을 청하려 합니다. 만석은 뜻밖의 고백에 놀란 얼굴로 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의 입술이 몇 번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설아가 나섰습니다. 만석님, 난양이는 진심이에요. 저 역시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만석님을 서방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조선 팔도를 모두 다녀보았지만 만석님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양과 제가 서로 친구인 것처럼 만석님이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석은 설아의 말에 더욱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두 분께 누를 끼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난양이 나서서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만성님은 이미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어요.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긴 대화 끝에 만석은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두 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몸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난양의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난양의 혼인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난양의 부모님은 만석이 딸의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도 만족했지요. 그리하여 만석은 꽃비 내리는 춘삼월 두 명의 아리따운 신부를 맞아들였습니다. 혼인 이후 설아와 만석은 보부상으로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설아는 누구보다 씩씩하게 산을 타고 물건을 팔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설아의 곁에는 언제나 만석이 있었지요. 만석은 묵묵히 그녀를 돕고 물건을 나르며 상단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난양은 집에 남아 지참금을 기반으로 상단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상단의 운영과 재정 관리에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며 점점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설아와 만석과 난양의 상단은 점차 성장하여 조선 팔도 곳곳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요. 몇 해가 지나자 만석의 집안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설아와 만석이 열심히 땀 흘려 일궈낸 성과와 난양의 탁월한 관리 능력이 합쳐지니 만석은 진정한 만석군이 되었지요. 상단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만석은 아내들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 계절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한 계절은 난양이 좋아하는 바다에서 살았지요. 어느 날 만석은 홀로 저자를 걷다 저자 한쪽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재산을 훔쳐 도망친 만석의 예단에 최기임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녀를 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초라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만석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꾀마, 어찌하여 일이 되었니? 고개를 든 최기임이 젊어진 만석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석, 당신입니까?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쩌다 일이 되었습니까? 내 재산을 전부 가져갔으면 잘 살기나 하지. 꾀임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사랑하던 이는 결국 저를 배신하고 제 재산을 모두 훔쳐 달아났어요.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지요. 만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갑시다.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할 테니.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꾀임은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에 감격하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꾀임은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만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꾀임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결국 샘물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꾀임은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이번엔 욕심의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새 모금이라고요. 아차 싶었던 만석이 꾀임을 만류했지만 그녀는 이미 샘물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꾀임은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 만석의 집에서 놀고 먹다가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몰래 샘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2시간 내내 산속을 뒤진 꾀임이 마침내 만석이 말한 샘을 찾아냈습니다. 꾀임은 물가에 비친 달빛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물만 마시면 나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단 말이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샘물을 떠 입에 가져갔습니다. 첫 모금을 삼키자마자 그녀는 온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름진 피부는 서서히 매끄러워졌고 지친 몸은 생기를 되찾았지다. 그러나 새 모금을 마시고 나자 욕심이 나기 시작했지요. 새 모금만으로도 이렇게 되었는데 10모금을 마시면 더 좋아질 게 분명해. 그녀는 욕심의 눈이 멀어 샘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마셨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젊어진다고 느꼈던 순간도 잠시 그녀의 키는 점점 작아졌고 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꾀임은 이내 어린아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삼킨 물을 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꾀임은 아기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꾀임이 사라진 걸 알게 된 만석은 샘터로 향했습니다. 샘터에 도착한 그는 물가에 남겨진 꾀임의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꾀임의 결말을 알게 된 만석이 옷가지를 들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최규임이 왜 그토록 욕심을 부렸던 겁니까? 수차례 경고했건만. 산에서 돌아온 만석이 여러 날 우울해하자 설아와 난양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설아야,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난양이 묻자 설아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맡겨. 설아는 그날부터 금강산 여행을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와 만석, 난양까지 함께하는 여행이었지요. 여행길에 오르자 만석의 기분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난양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면 서방님이 기뻐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일전에 약주하실 때 아내와 금강산 여행을 해보는 게 소원이라 하셨거든.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이긴 하지만 둘이면 더 좋지 않겠어. 설아는 앞장서서 길을 이끌며 씩씩하게 나아갔고 난양은 필요한 물건을 꼼꼼히 챙기며 만석의 옆을 지켰습니다. 만석은 그런 둘을 보며 슬픔을 치유해갔지요. 긴 여정 끝에 금강산에 도착한 세 사람은 그 풍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웅장한 산세, 맑게 흐르는 계곡물 그리고 산을 휘감은 안개는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금강산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마음껏 즐겼습니다. 설아는 산의 정상에 올라 펼쳐진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는 신선히 머무를 것만 같군요. 난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아야, 물이 정말 차갑고 시원해. 만성님, 여기 앉아서 잠시 쉬어가요. 만석은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 먼 길을 함께 와주어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아리따운 부인들과 함께 목욕하는 건 바라지 않으시나요? 설아가 젖은 발끝으로 만석의 다리를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설아의 요망한 표정에 만석은 미소 띤 얼굴로 설아와 난양을 물에 풍덩 빠뜨렸지요. 금강산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아내들과 금강산 여행을 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금강산 여행은 그들에게 단순한 여정 이상의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서로를 아끼며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만석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설아가 조심스레 샘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감, 샘물을 다시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나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의 삶을 살아보았지만 삶은 유한하기에 그 의미를 가지는 것 같네. 영원을 산다 한들 이번 삶만큼 충만함과 기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 긴 세월 나와 함께 해주어 고맙네. 만석이 난양의 주름진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살았지. 원한다면 샘물을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게. 새 서방을 드린다 해도 내 질투하지 않겠네. 둘이서 하나의 서방을 모시고 사는 삶이 때때로 괴로웠을 거라는 것 내 모르지 않네. 만석의 말에 여전히 고운 미색을 지니고 있는 난양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보니 삶은 시간보다는 밀도인 듯해요. 저는 병석에서 일어난 후 언제나 꽉 찬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삶으로도 충분합니다. 난양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듯 만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이 반대쪽 손으로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아, 자네는 어떤가? 영감 돌아가시면 새 서방 얻을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설아의 퉁명스러운 말에 만석이 허 웃었습니다. 슬픔을 가리기 위해 그러는 거라는 걸 만석은 알고 있었지요. 미안하네.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들 오시게나. 만석은 이틀을 더 앓은 뒤 소천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은덕을 베푼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새 서방을 얻겠다던 설아는 3년 뒤 다가온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샘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삶을 더 겪기엔 그리움이 너무 클 것 같다는 게 이유였지요. 저 역시 이 삶으로 충분하다며 설아는 홀가분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난양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10여 년 뒤 초가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초라한 죽음이었지만 난양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난양이 이 사람아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줄 알았네. 그래, 너가 없으니 참 지루하더라. 난양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리운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만석과 설아가 자신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난양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고통도 번뇌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지나친 욕심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최기임의 비극은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 절제와 나눔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지요. 또한 겸양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양보하는 덕은 오히려 많은 것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석은 샘물의 기적으로 새 삶을 얻고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기에 두 아내와 함께 풍요롭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욕심을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과 선행을 실천한다면 이 이야기처럼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야담연가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화면 중앙의 동그라미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